세계 최초로 기갑부대를 활용한 전격전을 창안하여 전격전의 창시자이자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구데리아. 히틀러로부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두뇌라 불릴 정도로 독일을 대표하는 전략의 천재이자 독소전 초반 56기갑군단을 이끌고 4일간 320km를 전진하는 신화를 써서 기동전의 대가라 불린 만슈타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대체 히틀러는 왜 기라성 같은 장구들이 있는데도 그들의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고의 두뇌 집단인 독일 참모본부에서는 왜 소련을 침공하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미치광이 짓을 하는 히틀러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틀러도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도 무리스를 계속해서 두었을까? 이번 컨텐츠는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뇌구조를 분석해서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70% 이상은 히틀러의 뇌구조를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몽상가였던 히틀러. 한 인간의 현재 모습은 과거부터 잉태됩니다. 잠자는 거인 소련과 미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 선포를 했던 히틀러는 확실히 몽상가였으며 그 몽상가 기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몽상가 기질은 누추한 방에서 빈둥거리며 정치 서적이나 종이를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던 히틀러의 젊은 시절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누가 보더라도 한심한 백수 건달 신세.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 히틀러는 점심때쯤 느지막하게 일어나 거리를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는 박물관 등을 들락거리다가 저녁에는 오페라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히틀러는 특히 오페라를 너무나 좋아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만 30번 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던 히틀러. 이 기간 동안 그의 몽상가 기질은 계속해서 강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히틀러에게 그의 친구가 묻습니다. 이봐 아돌프,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 혼자 연구를 하고 있어. 어이가 없어 황당해하는 백수건달 히틀러의 친구. 몽상가 히틀러는 세월이 지나 총통이 된 후에도 젊었을 적 백수 시절과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젊은 백수 시절의 계획을 이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젊은 백수 시절의 이런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훗날 총통이 되어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양면전을 벌였던 무모한 짓과 아르덴 공세, 그리고 독일 항복 때까지 내렸던 헛된 명령 등은 이러한 히틀러의 몽상가 기질을 본다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오직 나만이 전쟁의 천재라는 히틀러의 독단. 1차 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족쇄, 그리고 1차 대전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강제된 베르사유족이라는 불평등 조약. 그 결과 독일 경제는 엉망이 되어 돈을 수레에 담아 갖고 다녀야 하는 지경이 되었고 거리에는 실업자가 득실득실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가질 수 없었던 한때 자부심 넘쳤던 독일군. 오랜 세월 독일의 앙숙이었던 프랑스에게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던 독일. 이때 엉망진창인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상처받은 독일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오만방자했던 프랑스까지 항복시킨 그 사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당시의 독일 국민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1940년 6월 북유럽과 서유럽을 모두 평정한 독일. 그 당시는 어찌됐든 히틀러가 최종 명령권자였습니다. 그가 좌천당의 한직으로 있던 독일군 최고둔의 만슈타인의 전략을 받아들였고 소장파였던 구데리아를 믿고 전차 부대를 맡겼으며 유령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전진했던 열정적 사나이 로멜을 믿고 기갑사단을 맡겼습니다. 모두 그가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총통인 히틀러가 허락했으니까 이루어졌던 일이었고 그래서 독일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점령 후 베를린에서 퍼레이드 당시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모습을 보고 상당수가 졸도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인기가 가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총통은
언제나 옳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 인생 최대의 실수, 소련 침공전쟁, 바바로사 작전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소련 침공을 시작하며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4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알프레드 요들 장군에게 이렇게 장담합니다. 우리가 일단 문을 걷어차기만 하면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러시아 체제는 폭삭 무너질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독일군 참모본부. 그 어느 누구도 히틀러의 소련을 공격하겠다는 헛짓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히틀러가 독단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참견하지 않을 때라서 장군들의 말발이 그나마 먹힐 때인데도 아무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일 민족을 구해낸 메시아에게 감히 뭐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전격전을 창안한 기갑부대의 아버지 구데리안이 후에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2차 대전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거둔 성공 때문에 당시에 우리의 지휘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었다. 문제는 독일이 처음으로 후퇴라는 걸 했던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공방전. 이때 처음으로 히틀러의 그 유명한 명령, 후퇴불과 현지사수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패배에 경노한 히틀러는 그때까지 독일의 승리를 이끌어온 수많은 승리의 1등 공신들을 해임시키거나 좌천시키고 자신이 직접 독일 육군 총사령관직을 겸직하는 폭군짓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자살하는 그날까지 모든 작전에 일일이 관여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군 무패 승리의 원인, 임무형 전술이 사라지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임무형 지휘체계. 모스크바 전투에서 독일이 밀려난 후 독일의 진정한 강점인 임무형 지휘체계가 사라지고 독일 참모본부는 히틀러의 명령을 단지 전달만 하는 전달기관으로 바뀝니다. 임무형 전술이라는 명령을 내릴 때 수행해야 할 목표만을 알려주고 구체적 방법은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원래 히틀러는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임무를 받은 장군들은 자신이 얼마든지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임무형 전술을 사용할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히틀러가 점차 사소한 것까지 참견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반면 히틀러와는 정반대로 소련의 스탈린은 키예프에서 70만에 가까운 소련군이 사라진 키예프 대패 이후 자신의 능력 부족을 깨닫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장군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투력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하급 지휘관의 재량을 통해 전투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임무형 지휘체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목표 및 의도는 제시하되 임무 수행 방법은 실행하는 사람 자유재량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스템이 독일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유재량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바로 독일군 최고 두뇌 만슈타인 원수의 외침. 총통각하,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십시오.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신다면 제 아들이 죽은 이 동부전선을 지켜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게 자유재량권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틀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만슈타인, 자네는 이제 남부집단군 사령관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맡은 남부집단군을 말터 모델에게 맡길 생각이야. 결국 정리하자면 원래부터 몽상가였던 히틀러가 그 몽상대로 시작했던 2차 세계대전. 너무나 완벽하게 초기에 거둔 대승리로 인해 자신만이 전쟁의 천재라는 그릇된 독선이 더욱 심해져 가던 상황에서 그때까지 무패 행진만 했던 독일이 처음 후퇴를 하게 되는 모스크바 전투 패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찬 독단적인 히틀러는 더 이상 장군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믿질 않고 사소한 것까지 참견을 시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참견은 결국 독일군의 강점인 임무형 지휘체계까지 파괴시키게 되고 당연히 독일군 최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니 전쟁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히틀러의 뇌구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장군들을 보유하고도 히틀러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오직 선택받은 자기 자신만이
승리의 화신이자 전쟁의 천재라고 정말로 확신했던 것이었습니다.